하루 10분 디지털 경제 뉴스 디지털투데이 데일리픽입니다. 인도의 IT 전문 매체 기즈넥스트가 올 여름 삼성전자가 출시할 신형 플립형 폴더블 스마트폰에 대한 상세한 렌더링 이미지와 색상, 그리고 사양을 공개했습니다. 기즈넥스트는 우선 플립형 스마트폰의 명칭이 갤럭시 Z 플립 3가 될 것으로 내다봤습니다. 지난해 출시한 갤럭시 Z 플립 5G가 사실상 Z 플립 2이기 때문에 신제품은 Z 플립 3라는 명칭으로 출시될 것이라는 얘기입니다. 색상은 그린과 바이올렛, 베이지, 화이트, 블랙 등 총 8가지 색상으로 출시될 것으로 내다봤습니다. 전작과 달리 투톤 컬러 스타일로 한층 세련미를 더했습니다. 세로로 접히는 폴더블 디스플레이는 25:9 종횡비를 가지며 크기는 6.7인치에 해당합니다. 외부 디스플레이 화면도 기존 1인치에서 1.9인치로 더 커졌습니다. 퀄컴의 플래그십 칩인 스냅드래곤 888 프로세서가 탑재되며 후면 카메라는 2개지만 가로가 아닌 세로로 배치됐습니다. 배터리 용량도 전작보다 조금 더 늘어났습니다. 기즈넥스트는 갤럭시 Z 플립 3 출시일을 오는 8월 3일로 예상했습니다. 가격은 미화 $1,400 안팎일 것으로 내다봤습니다. 애플이 전 세계 22개국을 상징하는 애플워치 인터내셔널 컬렉션 밴드 제품을 선보였습니다. 대한민국 국기를 상징하는 디자인을 지닌 밴드도 포함됐습니다. 애플워치 인터내셔널 컬렉션 밴드는 미국, 영국, 독일, 프랑스, 대한민국 등 전 세계 22개국의 국기를 바탕으로 한 다채로운 시계줄 디자인이 특징입니다. 시계줄뿐 아니라 애플워치 바탕 화면도 해당 국가에 맞게 다운로드를 받아 사용할 수 있습니다. 대한민국 컬렉션의 경우 검은 테두리를 지닌 흰색 시계줄에 붉은색과 파란색 줄무늬 바탕 화면을 사용해 태극기를 형상화했습니다. 나일론 재질의 시계줄은 부드럽고 가벼우며 통기성까지 좋은 스포츠 밴드 형태로 간단하게 착용하고 길이도 조절할 수 있도록 설계됐습니다. 스포츠 마니아를 위해 활동성을 염두에 둔 디자인입니다. 애플워치 인터내셔널 컬렉션 밴드는 40mm와 44mm 애플워치와 호환되며 국내 출시 가격은 65,000원입니다. 마이크로소프트가 소프트웨어 개발자들이 코딩을 할 때 필요한 코드를 추천하는 인공지능 도구인 GitHub 코파일럿을 개발했습니다. 이를 통해 마이크로소프트는 프로그래밍 프로세스를 간소화하고 자사 개발 툴을 쓰는 프로그래머들의 만족도를 유지하면서 신규 개발자들을 끌어들일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GitHub 코파일럿은 마이크로소프트가 2018년 인수한 오픈소스 코드 공유 서비스 GitHub와 다른 웹사이트들에 업로드되어 있는 소스 코드들을 끌어와 추천에 활용합니다. 마이크로소프트를 포함해 여러 연구 조직들이 지난 수십 년간 컴퓨터가 코드를 짤 수 있도록 가르치려고 시도해왔지만 코딩하는 AI는 아직까지 주류로는 진입하지 못했습니다. 하지만 GitHub 코파일럿의 경우 많은 프로그래밍 언어로 된 대규모 코드와 막대한 애저 클라우드 컴퓨팅 파워에 기반한다는 점에서 주목할 만한 시도라고 CNBC 등 외신들은 전했습니다. 스페인 바르셀로나에서 열리고 있는 모바일 월드 콩그레스 행사에 참가한 일론 머스크 스타링크 최고 경영자가 최근 현황에 대해 공개했습니다. 머스크는 저궤도 위성 인터넷 서비스인 스타링크가 현재 미국과 유럽 일부 지역에서 유료 시범 서비스를 진행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또 망 확장과 더불어 빠르게 사용자층이 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그는 지난 2월 실사용자 1만 명, 6월 초에는 69,420명을 돌파했으며 이후 빠르게 가입자가 늘고 있다면서 12개월 이내에 50만 명 이상의 사용자를 확보할 수 있을 것으로 본다고 말했습니다. 아울러 네트워크 응답 속도를 높여 지상에 설치된 광섬유 네트워크나 5G망과 비슷한 품질의 서비스로 만들 것이라고 설명했습니다. $499로 비교적 고가의 위성 안테나 단말기 세트에 대해서도 동일한 성능의 더 저렴한 위성 단말기 세트를 개발하고 있다고 언급했습니다. 현재 스타링크 통신 위성은 지상 200km 근방의 저궤도에 1800기가 운용되고 있습니다. 스페이스X는 최종적으로 2027년 중반까지 지구 저궤도에 약 42,000개의 스타링크 위성을 발사해 전 세계를 대상으로 초고속 위성 인터넷 서비스를 제공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미국 소비자 전문 매체 컨슈머 리포트가 2021년 생산형 신형 테슬라 모델 3가 충돌 안전 테스트에서 최고점을 획득했다고 전했습니다. 미국 고속도로 안전보험협회에서 실시한 충돌 안전 테스트에서 레이더 센서가 제거된 2021년형 테슬라 모델 3 차량은 최고 안전 등급을 획득했습니다. 이는 레이더 센서 없이 단순한 카메라 시스템만으로 원활한 주행 및 안정성 확보가 가능하다는 테슬라의 주장을 뒷받침하는 사례입니다. 협회의 테스트는 자동 비상 제동과 전망 충돌 경고 시스템 2가지 기능 분야에서 이루어졌습니다. 모두 긴급 상황 발생 시 차량의 사고를 예방하거나 최소화할 수 있는 안전 기능입니다.
테스트 결과 두 기능 모두 최고 안전 등급을 받았습니다. 이 같은 결과는 지난 2019년 모델 3 차량 충돌 안전 테스트와 같은 결과입니다. 2019년 모델 3 차량에는 레이더 센서가 작동된 상태이므로 레이더 센서 유무가 적어도 충돌 안전 테스트에는 별다른 영향을 끼치지 않는다는 사실이 증명된 것입니다. 테슬라는 2021년부터 생산한 최신 모델 3와 모델 Y 차량부터 원가 절감과 생산성 향상을 위해 더 이상 레이더 센서를 탑재하지 않고 있습니다. 대신 8개의 카메라를 연결한 테슬라 비전 시스템이 주행 보조 기능인 오토파일럿과 완전 자율주행 기능을 담당합니다. 한국원자력연구원에 이어 한국항공우주산업도 해킹을 당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한국항공우주산업은 해킹 의심되는 사항에 대해 6월 28일 경찰에 수사를 의뢰했다며 수사기관에 적극 협조해 사실관계를 철저히 밝히는 데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앞서 지난달에는 한국원자력연구원이 해킹을 당한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연구원은 가상 사설망 취약점을 통해 신원불명의 외부인이 시스템에 일부 접속했다며 5월 14일 신고했습니다. 국민의힘 하태경 의원은 최근 연이은 해킹이 북한의 소행으로 추정된다고 주장했습니다. 하 의원은 방위산업청이 한국항공우주산업이 해킹을 당한 것은 사실이라고 인정하면서도 현재 조사 중이라는 이유로 구체적인 사항에 대한 답변은 거부하고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하태경 의원은 국가정보원은 최근 북한의 해킹 사건의 전모와 피해 내용을 하나도 빠짐없이 국민 앞에 공개해야 한다며 북한의 해킹을 은폐한 박지원 원장의 사퇴를 주장했습니다. 우리은행은 1인 미디어 컨텐츠 시대를 반영한 국내 유튜브 크리에이터 맞춤형 신상품인 우리 크리에이터 우대 통장을 7월 1일 출시합니다. 유튜브 크리에이터는 본인이 만든 영상 컨텐츠를 유튜브에 올리면 컨텐츠 조회수와 삽입 광고 등을 통해 발생하는 수익금을 구글로부터 해외 송금을 통해 지급받습니다. 우리 크리에이터 우대 통장은 해외 송금으로 받은 수익금을 비대면 해외 송금 받기를 통해 직접 입금하면 타 발송금 수수료 전액 면제, 80% 환율 우대 혜택을 제공합니다. 또 상품 최초 가입 시 1년 동안 우대 혜택을 12회 기본 제공하며 다음 연도부터는 과거 1년간 해당 입금 횟수가 9회 이상이면 동일한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1973년부터 금지된 지상파 중간 광고가 7월 1일부터 공식 허용됩니다. 방송통신위원회는 방송 매체 구분 없이 중간 광고를 허용하는 내용의 방송법 시행령이 다음 달 1일 시행된다고 밝혔습니다. 이에 따라 지상파에서도 시간으로는 1회당 1분 이내, 횟수로는 45분 이상 프로그램은 1회, 60분 이상은 2회, 90분 이상부터는 30분당 1회씩 추가해 180분 이상은 최대 6회까지 중간 광고를 할 수 있습니다. 시행령은 중간 광고 규제 완화와 함께 시청권 보호를 강화하고자 중간 광고 허용 원칙과 중간 광고 고지 자막 크기 규정도 신설했습니다. 방통위는 방송사가 시청권 보호 규정을 위반하거나 규제를 회피해 시청자 피해가 발생하지 않는지 집중해서 모니터링하고 위반 시 엄정 제재할 방침입니다. 행복한 하루 디지털투데이였습니다.